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이끌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곳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을 모시고 지능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을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구에서 직접 올라오신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먼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저는 그 문 원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벤처 1세대 기업가이자 PC통신 시대에 PC통신 나우누리를 창립했고 또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프리카 TV를 선제적으로 만드셨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평가 많이 들으시죠? 예, 뭐 벤처 1세대인 것은 네네. 맞죠. 네. 이제 지난 4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과정도 있었겠지만 기업가에서 이제 기관 단체장으로 네. 이제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벌써 6개월 됐네요. 처음 지원할 때는 몰랐는데 와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한국정보진흥원장 자리가 극한 직업이더군요. 아,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평생 KTX 탄 숫자보다 최근 6개월 원장 부임해서 KTX 타고 대구, 서울 왔다 갔다 한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네네. 예, 그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ICT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화의 전략 수립을 책임지는 싱크탱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곳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네. 그렇게 수립된 전략을 착실히 실행하는 네네. 그런 책임 기관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또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네.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보니까 DNA 플러스라는 것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하는 업무를 4가지로 압축을 한 게 DNA 플러스인데요. D는 데이터, 네. 즉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확산하는 게 데이터 업무고요. 두 번째로 N는 네트워크 인프라. 대한민국이 인프라가 굉장히 강한 국가 아닙니까? 네.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업무가 N이고요. 세 번째 A는 저희가 ICT 기술을 가지고 사회혁신, 국가혁신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 ICT 기술의 핵심은 AI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AI를 비롯한 ICT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사회를 혁신하자 하는 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플러스는 너무나 정보화, 인공지능, 지능정보화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부작용, 역작용이 있잖아요. 네네. 디지털 디바이드, 소외계층의 소외, 또 뭐 과몰입, 중독 네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자 해서 플러스 그래서 이 4가지를 모아서 DNA 플러스라고 저희 원의 업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ICT 산업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보셨을 때와 이제 진흥원장으로 ICT 산업을 보셨을 때 어떻던가요? 예, 책임감이 남다르죠. 국가 정보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네네. 과제입니까? 그 과제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일반 기업일 때는 기업의 효율성만을 따지면 됐지만 네네.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는 효율성뿐만이 아니고 보편성, 그렇죠. 예, 공평성을 네. 따져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렵고 막중한 자리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안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 그 5G 통신망과 같은 이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또 인지를 예. 하겠지만 예. 뭐 플랫폼 사업이라든지요, 아니면 네. 뭐 데이터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뚜렷이 이름을 네. 부각을 떼는 기업들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ICT 산업이 앞서가고 있는 네. 국가인가 아니면 좀 예. 뒤처지고 있는 국가인가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좀 헷갈릴 거예요. 네네. 어떨 때는 선진국 1등 국가라고 했다가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네. 위기라고 했다가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1, 2, 1등, 2등을 다툴 정도로 인프라의 최선진국이다 하는 것은 맞고요. 네. 이건 정말로 굉장히 커다란 장점입니다. 10기가 인터넷 유선망, 5G 무선망, IoT 사물 인터넷망 뭐 등등해서 네네. 이건 굉장한 장점이라서 이 장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위기 상황도 직시를 해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등등에서는 저희가 자칫 방심하면 큰일 날 그런 어떤 경계에 서 있다. 네네. 그런 위기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좀 탄생하기 어렵고 예컨대 그 아프리카 TV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구글에 유튜브가 있다면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프리카 TV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달랐을까요? 어떤 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게 되고 어떤 건 이제 한 시장 안에서 머물게 되고 네. 뭐가 뭐 달랐을까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TV든 유튜브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네. 서비스 산업 사업은 문화적인 환경에 종속됩니다. 네네. 근데 한국 문화, 한국 언어로 출발한 아프리카 TV는 그 문화권에 익숙해질 수밖에 네네. 없어서 글로벌 진출에 좀 힘들고요. 미국 애들은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언어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스코프에 네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어떤 것을 키워가야 되는지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요. 그중에 이것에 힘을 실어보자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이제 바로 데이터입니다. 네. 진흥원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의 본질은 디지털 혁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거꾸로 얘기하면 데이터가 주도하는 혁신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스마트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붙이면 단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스마트의 본질은 뭐냐면 AI와 데이터가 결합돼서 서비스와 제품이 똑똑해지는 걸 네네. 스마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정말로 스마트한 세상과 스마트한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핵심이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나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민간 기업들이 그 중요한 것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은 좀 그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요. 진흥원에서는 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AI 퍼스트, 데이터 퍼스트라는 기치 전략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네네. 데이터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전략과 실행의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경계에 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경계에 서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부터 집중하면 충분히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분야가 네네. 데이터 AI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 굉장히 훌륭하게 있고요. 민간에서도 대기업과 의료 뭐 등등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잘 정제하고 결합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분석했던 결과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한계점으로 꼽혔던 게 지금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신문 네. 기사에서 나온 정도밖에 활용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네. 좀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댓글의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점들이 지금 예. 존재를 하더라고요. 예.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예. 활용하는 장벽이 지금 분명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는 생각 이상으로 많고요. 네네. 대한민국 의료 데이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EMR이라고 저희가 얼마나 훌륭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자 의료 기록 장치. 그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훌륭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교통 데이터 엄청나고요. 네. 공공 데이터 엄청나고 저희 통신, 카드, 그 금융 많습니다. 다만 그게 정제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활용의 장벽이 이제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약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모아서 분석되기 쉬운 환경이 클라우드인데, 네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데 일정 부분 제약이 있어서 이게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법 제도상의 장벽 때문에 지금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미약한 상태입니다만 네네. 이것을 차근차근 극복해주면 곧 도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네.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개인정보 활용 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데이터들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식별화된 이 정보가 네. 나의 정보라는 걸 네. 확인할 수 있는 식별화된 정보는 일단 활용할 수 없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근데 그 처음에 수집된 목적으로만 쓰도록 돼 있죠. 네네. 다른 목적으로 못 쓰고 또 결합 못하고 이전 못하고 네네. 그 목적으로 수집한 기관에서만 한정돼서 쓰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개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제외한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식별 정보의 네.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핵심인데요. 네.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만드는 비식별 조치 네. 해서 만들어진 개인정보를 이제 가명정보라고 네네. 하고 그 가명정보를 이러이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통계, 또 아카이브, 네네. 저장, 그리고 학술적, 산업적 연구에 네네.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민간에서 데이터 경제, 데이터 분석이 발목이 붙들려 있던 핵심이 그거니까요. 네네. 지금 그것만 해결해 주면 법적인 안정성만 정부가 뒷받침해 주면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네. 민간은 지금 이렇게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바닥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네네. 다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법적으로 취약하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없어서 이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네네. 확신이 없어서 어슈어런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법 제도상으로 명확하게 해주면 민간에서부터 그런 데이터 분석 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아주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는 참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 저만 모르는 걸까요? 민간 클라우드의 활용이 제약되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있을 거 네네.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같이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네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은 민간 클라우드를 못 쓴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네.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를 못 쓴다 막아놨어요. 공공기관, 네네. 산하기관, 네네. 산하기관은 쓸 수 있는데 당신들이 가진 정보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구분해봐라. 네네. 그러면 중요도가 높은 거,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중요도가 높은 것은 민간 클라우드 못 써. 중간 정도인 거 이거 심사받아. 네. 지금까지 심사받아서 허용된 거 한 건도 없습니다. 중요도가 낮은 거 이것만 민간 클라우드 써. 네. 이렇게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쫙 결과로 보니까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100이라고 했을 때 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고작 1인 거예요. 아. 1밖에 못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라는 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서 네네. 1차선 못 다녀, 2차선 못 다녀, 3차선 못 다녀. 갓길만 너희들 다녀. 갓길만 다녀. 이게 지금 네네. 정부의 클라우드 아. 활용 지침이었거든요. 네네. 이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점검 네네. 회의를 하면서 이거 다 규제 없애라. 네. 국가 비밀 그리고 개인정보의 침해의 위배가 없는 것은 다 허용해라. 이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 중에서 90% 이상의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바꿔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곧 이제 네. 뭐 차근차근 해서 연말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에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계시는 건가요? 뭐, 네. 저희가 클라우드 육성을 위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고 또 이렇게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슈 제기도 하고 네네. 이게 됐을 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뭐 쉽게 전략 네네. 또 실행안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뭐 등등 정책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시면서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뭔가요? 예,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고속도로라는 것이 자동차가 모이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다루는 네네. 뭐 혈맥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구축되고 생성되고 유통되고 거래되고 분석되고 활용되는 네. 그것을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 것이 네. 데이터 고속도로인데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 당시 산업에 맞는 경제의 혈맥이 뚫려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50년 전 산업화 시대 때는 경부 고속도로를 깔아서 경제의 혈맥을 뚫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20년 전에 IMF 때는 정보 고속도로를 깔아서 초고속 네. 국가망을 깔아가지고 정말로 IMF 국가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서는 새롭게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서 이 지능정보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은 정말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 차 산업혁명이 됐든 아니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이 됐든 여러 가지 사회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정보화 사회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퍼지느냐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네.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어르신들 혹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네,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조금은 좀 네.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네. 분들을 위한 또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정보 사회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보화의 너무 빠른 진전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기지 네네. 않습니까?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쪽과 소외된 쪽. 네. 소외된 쪽은 예를 들어 노년층, 장애인층, 네.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디지털 소외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의 교육과 장비 보급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네네. 국가적으로 중요한데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능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특정 소외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우리 국민이 20세까지 20년 열심히 배운 걸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새롭게 이모작 삼모작에 대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네네. 기술 발전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교육은 전 국민적인 과제가 됐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40대, 50대 장년층에게 네. 기술 교육, 이런 AI 교육, 재교육, 평생 교육을 정말로 의무 교육 수준으로까지 높여서 전 국민한테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해 줘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부닥칠 것 같아서요. 그럼 그 40, 50대 분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네.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 취학
학생 수가 갈수록 줄지 줄고 있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몇 년 안에 지방 대학을 비롯해서 뭐 60개, 70개 대학을 폐교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원을 활용하고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40대, 50대에 재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최소한 1년 정도의 네. 재교육 기간을 설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집중해서 받으려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그래서 네네. 교육에 전념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재취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것이 사회 안전망, 이 AI 시대의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굳이 복지 비용이 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런 식의 구상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 30대도 ICT 산업을 이끌고 가고 또 40, 50대도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ICT 산업의 주역이 된다면 사실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지능형 국가의 한 가지 형태가 아닐까 싶어서요. 네. 우리나라의 그 지능형 국가로 어떤 모습을 좀 상상하고 계신가요? 예, 지능형 국가는 쉽게 말해서 국가 정부가 똑똑해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가 30년 동안 전자정부 시스템을 열심히 개발해서 유엔 평가하면 항상 1등, 3등을 왔다 갔다 네네. 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유산이죠. 레가시죠. 네네. 30년 동안 덕지 이렇게 쌓아만 왔으니까요. 네네. 지금은 이걸 인공지능 시대라는 관점에 기준해가지고 완전 새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정과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네네. 교육, 세금 내고 각종 복지 혜택 그렇죠. 받고 재교육도 받아야 네. 되고 이럴 때 국가가 행정 시스템이 국민한테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스스로 찾아오는 거죠. 당신은 지금은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서비스 있으니까 국민 귀하가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겁니다. 네네. 귀하 여건에 맞춰서 선택하십시오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국가가 찾아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지능형 정부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전자정부가 앞으로는 틀림없이 5천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개인 비서가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 원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 사실 이 질문은 대한민국의 ICT 산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과 좀 일맥상통할 것 같거든요. 저희 대한민국의 ICT 그리고 국가정보화 수준이 네. 제가 위기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아서 경계에 서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계속 도약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 네네. 그런 위기인데요. 이때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어떤 주요 고리, 핵심 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 고리 하나를 당기면 나머지가 쭉 딸려와서 문제가 전체가 풀리는 저희는 그 핵심 고리가 데이터이고 AI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경제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여지가 남아 있어요. 네. 우리가 집중하면 전 세계 최고의 데이터 경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비전, 그 가능성을 가지고 데이터 경제를 끌어당기면 AI도 발전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 4차 산업혁명의 부분이 다 끌려오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서 전략과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ICT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미션과
또 세계 최고의 ICT 전문 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또 미래 전략 개발에 큰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큰 힘을 보탤 문용식 원장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문용식 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